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아주 부드러운 소재를 강한 공구로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요. 칼과 톱으로 나무를 잘라서 제품을 만들기도 했고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초경 공구로 금속을 선삭하거나 밀링해서 정밀한 기계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필심처럼 아주 부드러운 흑연으로 강한 쇠를 가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얇은 구리선으로 강한 쇠를 자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있기 전부터 하늘과 땅 사이에는 번개가 있었죠. 이게 전기적인 방전 현상이라는 것이고 용어로는 electrical discharge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가공에 이용하게 된 건 1940년부터예요. 아주 최근이죠. 오늘은 방전 가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과 땅 사이의 방전 현상, 여기 아주 좁히면 최근에 우리가 뭐 라이터나 아니면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칠 때 툭 하면은 스파크가 톡 일어나죠. 거리가 가까우면 우리가 전압이 아주 높지 않아도 방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전 가공에서는 우리가 요 장비의 기계의 헤드라는 부분에 전극을 하나 붙이고요. 그리고 테이블에 소재를 붙인 다음에 헤드를 이렇게 가까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번개 칠 때 하늘은 우리가 전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렉트로드. 땅은 워크피스. 소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공기로 채워져 있죠. 방전 가공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유체, 일반적으로 석유가 됩니다. 다이일렉트릭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절연액. 자, 그런 다음에 두 개의 거리를 아주 가깝게 가져가는데 50 마이크로미터로 아주 가깝게 가져갑니다. 거의 뭐 머리카락 두께 거리죠. 자, 그리고서 우리가 스위치, 전압 스위치를 ON 하는데요. 그러면 자,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 이게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줬다. 그러면 요게 전기장이 발생하는데요. 전기장은 전압 나누기 거리예요. 이 거리를 우리가 갭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기장이 특정 값 이상이 되면은 절연액을 뚫고 디스차지 스파크, 전기 방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류가 통한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열로 바뀌고요. 이 열이 소재를 녹입니다. 그러면 녹은 액체를 이 유체가 쭉 흐르면서 씻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스파크 하나가 홈 하나를 만듭니다. 이 홈 하나를 크레이터라고 하죠. 이 프로세스는 시간축을 보면은 50 마이크로세크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데요. 50 마이크로세크. 그러면 초당 몇 개? 주기가 50 마이크로미터세크면 우리가 주파수는 20만이죠. 오, 굉장히 많죠. 초당 20만 개의 우리가 펄스 신호를 입력하고요. 그 펄스 신호가 초당 20만 개의 스파크를 만들고 그럼 초당 20만 개의 홈이 파이는 겁니다. 여기 방전 가공이죠. EDM이라고 치면은 노래만 잔뜩 나오고요. Electric Discharge Machine이라고 검색 엔진에서 치면 미국 공학학회에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를 내리고 우리가 펄스를 쫙 하면은 방전이 쫙 일어나고, 헤드 들어서 칩 제거하고, 헤드 내려서 방전 시그널 쫙 주면 방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이 현상을 볼까요? 자, 헤드를 내려서 아주 가깝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전기 신호를 줬어요. ON 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부분이 전기장이 제일 높겠죠. 그럼 가장 가까운 부분, 소재하고 전극이 제일 가까운 부분에서 스파크가 하나 탁 튑니다. 그러면 이게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소재를 녹이고요. 이 녹인 액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유체는 또 가스로 바뀌면서 부피가 갑자기 확 커지겠죠. 그러면 높은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 녹은 녀석들을 제거해 버리겠죠. 그래서 재료가 녹고 이 녀석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펄스가 꺼져 버리면 이제 유체가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씻어 버리겠죠, 파티클을. 그러면 오목한 홈이 만들어지는데 분화구라고 해서 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크레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자, 중간의 그림은 펄스 하나가 만든 크레이터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크레이터가 굉장히 많죠. 50 마이크로세크의 크레이터 하나를 만드니까 1초당 20만 개의 크레이터가 만들어졌네요. 즉 주변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 계속 크레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에 이런 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방전 조건 중에 자, 전압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 우리가 전압 나누기 갭 디스턴스가 전기장이죠. 전기장이 특정 값을 넘으면 스파크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전압은 갭 디스턴스를 제어합니다. 자, 전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이 펄스에서 전류 크기를 키우면 에너지가 커졌네요. 그러면 크레이터의 크기가 커집니다. 자, 방전 지속 시간을 키우면 역시 에너지가 커졌죠.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 줄이잖아요. 그럼 크레이터가 커져요. 즉 전류와 지속 시간을 키우면 우리가 펄스, 즉 에너지가 커지고 펄스 하나의 에너지가 커지면서 제거되는 부피가 커집니다. 단위 시간당 제거되는 부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재 제거율, Material Removal Rate라고 합니다. 영어 약자로 MRR이라고 하고요. 한국어로 소재 제거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재 제거율은 단위 시간당 제거하는 소재의 부피인데 전류가 커지면 소재 제거율이 커집니다. 그리고 자, 방전 지속 시간이 커지면 소재 제거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커지고 소재 제거율이, 방전 지속 시간이 큰 이 부분이 소재 제거율이 가장 커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전류를 키우고 방전 지속 시간을 키우면, 이렇게 키우면 에너지가 커지니까 소재 제거율이 커지죠. 펄스 하나당. 그럼 펄스 하나당 만드는 홈의 크기가 커지니까 결국 표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칠거칠하겠죠. 표면 거치기가 커집니다. 자, 전류를 줄이고 방전 지속 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되죠? 자, 만들어지는 크레이터의 크기가 작아지죠. 크레이터의 크기가 작아지면 표면이 어때요? 표면 거치기가 작아지죠. 표면이 고와지죠. 그래서 방전 가공에서 평균 표면 거치기는 우리가 전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전류를 키우면
우리가 크리에이터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표면 거치가 거칠어지고요. 전류의 크기를 줄이면 크리에이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표면이 깨끗해집니다. 방전 지속 시간도 마찬가지죠. 방전 지속 시간을 키우면 크리에이터의 크기가 커지니까 표면이 더 거칠어지죠. 방전 지속 시간을 줄이면 표면이 깨끗해집니다. 자, 그러면 자, 스파크가 소재만 녹일까요? 아니면은 전극 재료도 같이 녹게 할까요? 둘 다 녹겠죠. 그 중에서 녹는 점이 높은 재료하고 녹는 점이 낮은 재료하고 뭐가 다 많이 녹죠? 녹는 점이 낮은 재료가 더 많이 녹겠죠. 그래서 소재의 녹는 점이 낮으면 더 많이 녹아요. 전극의 녹는 점이 높으면 더 적게 녹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극 재료는 녹는 점이 높은 게 좋죠. 금속 중에 녹는 점이 제일 높은 건 텅스텐이죠. 근데 텅스텐은 모양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텅스텐보다 전극 재료로 많이 선호되는 게 구리입니다. 전기도 잘 통하고요. 열전도도 잘 돼서 높은 열이 발생해도 그냥 주변으로 확 전도해 버려요. 그래서 구리 전극이 많이 쓰였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재료가 있는데 흑연이에요. 흑연의 녹는 점은요? 모르겠다고요? 맞아요. 공기 중에 흑연은 바로 승화돼 버려요. 온도를 높이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돼버리는데 우리가 공기가 아니라 석유 안으로 탁 대면은 이산화탄소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녹는 점이 승화 온도가 3500도나 돼요. 굉장히 높죠. 철의 녹는 점이 1600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흑연이죠. 탄소. 자, 흑연 전극은 마모율이 아주 작아요. 마모율이 뭐냐면 전극의 마모율이 우리가 제거되는 소재의 양분에 우리가 마모된 전극의 양이에요. 즉 많은 양의 소재를 제거해도 우리가 전극이 마모되는 부피가 작으면 전극 마모율이 작은 거죠. 그 전극 마모율이 작은 게 흑연 전극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흑연 전극은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모양을 가공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절삭하기가 어려운 강도가 강한 금형강이 대표적입니다. 그거를 직접 가공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흑연 전극을 가공해서 방전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흑연 전극의 마모율은 전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전류가 크면 흑연 전극의 마모율도 큽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펄스의 주기를 키우면 이렇게 펄스의 주기를 키우면 전극 마모율이 줄어요. 펄스의 주기를 우리가 줄이면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펄스를 만들어 버리면 전극 마모율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근데 사실 요게 표면 거칠기는 더 좋잖아요. 펄스를 이렇게 길게 하면 펄스 하나당 에너지가 크니까 크레이터가 크기가 커져서 표면이 거칠어지죠. 그래서 전극 마모율을 줄이자고 우리가 펄스 간격을 크게 키울 수는 없어요. 자, 표면 거칠기와 전극 마모율은 우리가 요 전극에 플러스를 걸어주고 마이너스를 걸어주는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걸어주는 것이 전극 마모율을 줄이게 됩니다. 자, 전극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이거 역방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MRR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소재 제거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흑연 전극 같은 경우는 전극에 마이너스를 걸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전압 한번 볼까요? 전압 종류. 아까 전압은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나요? 이 갭 간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압을 키우면 갭 간격이 커지고 전압을 줄이면 갭 간격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자, 전극이 이 모양이었으면 실제 가공되는 소재는 이 갭 간격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게 5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우리가 전극을 설계할 때는 실제 최종 제품 연산보다 얼마? 50 마이크로미터만큼 옵셋해서 줄여서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시작할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드러운 흑연으로 강한 셀을 가공할 수 있습니까? 네.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방전 현상을 이용해서 방전 가공으로 가능했습니다. 방전 가공에서 우리가 전압은 갭 간격에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흑연 전극의 크기를 실제 금속의 크기보다 갭 간격만큼 옵셋해서 작게 설계를 해야 된다 했고요. 그리고 전류와 방전 지속 시간이 크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펄스 하나가 만드는 홈의 크기가 커서 소재 제거율이 커지고 표면이 거칠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재 제거된 부피분에 전극이 마모된 부피를 전극 마모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손거 안 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기장은 샤프한 부분에 집중합니다. 여기 샤프한 부분, 엣지가 있다면 여기에 전기장이 집중하기 때문에 방전 가공할 때 샤프한 엣지가 먼저 금방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 마모가 다른 면에 비해서 마모가 빠른데요. 여기 오른쪽에 흑연 전극이 있고요. 왼쪽에 금연강이 있습니다. 흑연 전극으로 금연강을 방전했을 때 방전한 다음에 이 모서리를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둥글게 마모가 되어 있습니다. 마모된 양이 0.2mm나 되네요. 굉장히 크죠. 실제로 이 금연강을 현미경으로 촬영해 보면 이 엣지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어요. 왜? 마모된 전극으로 방전했으니까 둥글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극을 황상육 전극 하나 그리고 정상육 전극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황삭 방전을 해서 이렇게 마모가 된 부분에 아주 날카로운 엣지를 가진 정삭 전극으로 한 번 더 방전 가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밀하게 우리가 엣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방전 가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것의 원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